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특검의 첫 구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전 10시 10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특검 측이 구형하고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인데요. 선고는 내년 2월 16일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은 내년 1월 초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 시도에 반발하며 영장 집행을 방해했고 계엄 선포 전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열지 않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내리는 첫 구형인 만큼 중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주목되는데 내일 재판은 녹화 중계로 진행한 뒤 재판 이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수사기간 종료를 목전에 둔 김건희 특검, 내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재판에 넘긴다고요? 네, 오는 일요일 공식 수사 종료를 앞둔 김건희 특검은 내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나란히 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어제 우선 윤 전 대통령을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어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8월 김 씨를 먼저 기소하고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소한 겁니다. 남은 혐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각종 매관 매직 의혹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 등으로부터 인사나 이권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인데요. 특검은 부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이 전 위원장 등 공여자들도 일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부부가 공모해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의 대가로 1억 4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받아 챙긴 의혹도 처분할 전망입니다. 특검은 또 지난해 10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김 씨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알선 수재나 뇌물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이 밖에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와 김기현 의원 로저비비의 의혹, 김건희 씨 주가 조작 관련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 혐의 등이 남아 있는데요. 내일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가 한꺼번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첫 번째 결심 공판에 출석합니다.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1심 변론이 마무리되는데요.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공개될 예정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계엄 심의 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이 이제 마지막 변론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중 첫 결심으로 내란 우두머리 사건보다 체포 방해 사건 1심이 먼저 마무리되는 겁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과를 확인한 뒤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도 이제 유리한 증거들을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 재판에선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우선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후엔 본격적인 재판 마무리 절차에 들어가는데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검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할지 윤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모두 관심입니다. 개정된 내란 특검법에 따라 결심 재판 과정은 모두 녹화 중계될 예정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 영상이 올라오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모습은 오후 늦게 공개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박지영 전 내란 의혹 특별검사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에 대해 국민적 감정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특검보는 오늘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내란 사건의 피해자는 국민 전체이고 특검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구형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보는 특검이 공개적으로는 어렵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 구형과 관련해선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인물임에 죄책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특검의 구형은 국민적 메시지와 더불어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보다 먼저 선고가 나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네, 저는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선 오전 10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 공판이 열렸습니다. 조금 전 공판이 종료됐는데요.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라고 하는 건 특검이 만든 프레임일 뿐이라며 위법한 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할 게 많다며 재판부에 증거조사와 심리기회를 더 부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혐의는 여러 증거를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며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역시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이나 다른 재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이들은 모두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을 26일 오전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에 특검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 변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판결이 먼저 나온 뒤 이 사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구속 취지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안으로 1심 선고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방 기자, 통일교 한학자 총재 관련 재판도 오늘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10분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네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엔 윤 전 본부장에게 권성동 의원을 소개한 인물로 알려진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치권 금품 전달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의 추가 폭로가 이어질지 관심인데요. 앞서 지난 16일 재판에선 이현영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본부장의 정치권 접촉을 개인적 일탈이라 주장했고 윤 전 본부장은 개그 콘서트를 보는 것 같다며 한 총재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란 점은 분명하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네, 관봉권 쿠팡 관련 상설 특검은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건섭 상설특검팀은 조금 전 한국은행에 대한 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절차는 압수영장 없이 수색과 검증만 진행하는 방식으로 특검은 이를 통해 관봉권의 제조와 정사, 보관 등 관리 절차 전반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검은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불법 처리나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체포를 방해하는 직원들을 현행범 체포하고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방준혁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저항으로 5시간 반 만에 무산됐습니다. 경호처는 인간띠와 차벽을 구축해 체포 인력 진입을 막아섰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직으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차장이 직무를 대행 중인 가운데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윤 대통령 측은 가짜뉴스라고 부인했습니다. 충돌 우려가 끊이지 않자 경찰 특수단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불법적인 체포 방해엔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 체포한 뒤 여러 곳의 경찰서로 분산 호송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무력을 사용해서 방해하는 행위는 저희들이 현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포 저지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현행범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 집행이 2, 3일에 걸쳐 장기화할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집행 시점과 투입 인력에 대해선 확인 불가 방침을 밝히며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 차장과 더불어 강경파로 꼽히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본부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선 선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경호처 강경파를 압박하는 한편 이들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설득해 내부 분열을 유도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